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할 내용이, 지난 시간에 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 멈췄는데, 이 트러스트 존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마무리 짓고, 어, 오늘까지 한 내용으로 이제 기말고사, 다음 주 월요일에 기말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오후에 이메일 보내드렸는데, 그 제드보드 갖고 계신 거를 그때 같이 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트러스트 존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쪽이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아마 2주 전이라서 좀 잊어버렸을 것 같아갖고 빨리 좀 리프레시도 하고 그다음 마저 진도를 좀 나갈게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어, 예,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러스트 존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컴퓨터 CPU 벤더들이 TEE 환경을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 그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이니까 이제 컴퓨터죠, 뭐 컴퓨터.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CPU 벤더마다 이제 암이 제공하는 TEE 환경이 트러스트 존이라는 거고, 트러스트 존에서는 두 개의 월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의 물리적인 CPU에 두 개의 월드를 만들어 놨어요. 노멀 월드 혹은 제가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노멀 월드, 그다음에 여기는 시큐어 월드. 노멀 월드를 뭐 논 시큐어 월드, 반대니까 논 시큐어 월드, 노멀 월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두 개의 월드가 있는데 어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보시면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노멀 월드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코드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특히 리눅스 같은 그런 OS에는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드에 어떤 좀뭐 윅한, 뭐 공격에 취약한 코드, 벌러너블 코드가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뭐 고의적이건 고의적이지 않건 하여튼 어떤 뭐 이상한 코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드는 이런 노멀 월드에서 실행을 시키고, 리눅스 위에 그런 애플리케이션, 그다음 우리가 좀 시큐리티를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때는 시큐어 월드로 와서 여기서 돌리고 싶은 거죠. 여기서. 그래서 시큐어 월드에도 똑같이 어떤 운영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월드가 있고 똑같이 OS까지 올라갈 수 있고, 운영 체제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돌리는 거죠. 어, 그렇게 봤을 때 노멀 월드와 시큐어 월드 두 개, 이거를 이제 구별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특별한 레지스터가 있어요. SCR이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Secure Configuration Register. 이제 하나의 뭐 시스템 레지스터죠. 저요 SCR. 그걸 먼저 보내드리면 SCR, SCR이 무슨 SCR이 SMC.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자, SCTLR. SMC 뒤쪽으로 빼놨나? 뭐 하다가 제가 실수로 없을 리가 없는데. 트러스트에서 중요한 레지스터라 없을 리가 없는데.
이 웹사이트에 있는 걸 제가 다운로드 해볼게요. 뭐 하다가 아무래도 뭐 슬라이드를 지워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거기서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하여튼 여기 SCR, 그러니까 그 CPU에는 굉장히 많은 그 시스템 관련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시스템 레지스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가 아닌 GP 레지스터는 R0부터 R15, 그렇죠? 암에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거를 GP 레지스터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시스템 설정하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건드리는 그런 레지스터를 뭐 통칭해서 시스템 레지스터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CR이죠. 굉장히 중요한 레지스터인데, 여기에 보면 맨 끝에 이제 NSBit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시큐어. 그거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시면 SCR에 이제 NS 비트가 있고 논 시큐어 비트, 논 시큐어 요거. 그렇기 때문에 NS 비트가 1이면 SCR에 NS 비트가 1이면 논 시큐어니까 노멀 월드에 있는 거고, NS 비트가 0이면 시큐어 월드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간단해요. 그렇죠? 어느 월드에 있는지는 간단해요. 그다음에 월드 스위칭을 할 때는 이 모니터 모드라고 있어갖고, 모니터 모드가 있어갖고 항상 얘를 거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리눅스 실행을 하다가 CPU가 어떤 그런 그, 그 은행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로 가야 돼. 그러면 항상 얘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통과해서 여기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시큐어월드에서 여기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얘를 거쳐서 게이트라고 얘기하면 되죠. 뭐 게이트. 얘를 통과해야만 이제 다른 월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무식하게 시큐어월드에서 나는 그냥 바로 여기서 일로 가고 싶은데 라고 해서 NS 비트를 그냥 일로 고칠 수도 있어요. NS 비트를 일로 고치면 뭐 일로 가는 거예요. 노멀월드로 가긴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방식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무식한 방법이죠. 그냥 막 고쳐갖고 하는 거. 항상 이 게이트 키퍼,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가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보시면 이게 그 논시큐어 스테이트고, 노멀월드 그린 녹색으로 표시한 거, 핑크로 표시한 게 이제 시큐어 월드. 거기 보면 이 동작 모드, 각 월드에서 지원하는 동작 모드들이 있거든요. 암에서 보면 동작 모드가 9개가 있었죠. 유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 중에 하나가 모니터 모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모니터 모드. 그렇죠? 이거를 통과해야만 이제 된다는 거. 다른 월드로 갈 때. 모니터 모드를 제외하면 8개 모드가 있는데, 동작 모드. 다시 그 그림을 보면 각 월드에서 모든 동작 모드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저 모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이퍼바이저까지 8개. 논시큐어에서는 8개 전부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시큐어 스테이트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노멀 시큐어 월드로 갔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하이퍼바이저 모드를 제외한 모든 거를 다 지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이퍼바이저라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가상화, 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지원하는 동작 모드고, 이 가상화를 지원하면 하나의 이 컴퓨터에서 PC를 생각하시면
PC에서 여러 개의 운영 체제를 실행할 수 있잖아요. 리눅스도 실행할 수 있고 윈도우즈도 할 수 있고 여러 개를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가상화가 이제 하나의 물리적인 그런 그 CPU 컴퓨터를 이제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노멀월드에서는 이 하이퍼바이저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얘네들 PL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모드는 이게 운영 체제가 실행이 되려면 이런 동작 모드가 이제 필요하니까 인터럽트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실행 중에 undefined instruction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버트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콜을 위해서 그 SVC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인스트럭션이 있었죠. 그런 거를 실행하면 슈퍼바이저 모드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동작 모드 다 필요해요. 운영 체제를 실행하려면. 그 위에서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큐월드로 가면 이 하이퍼바이저는 없어요.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지원하지 않아. 아마도 이 ARM 아키텍트가 생각한 거죠. 저 시큐월드에서까지 가상화를 지원해야 할까? 시큐월드 여기서는 정말 우리가 신뢰하는 코드만 돌리는데 가상화를 지원한다는 뭐야? 여러 개의 운영 체제를 실행하고 그 위에서 또 애플리케이션 실행한다는 건데 그거는 좀 너무 이렇게 좀 비대해지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또 이 개발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신뢰하지 못하는 코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아키텍트들이 요 핑크 시큐어 월드에서는 가상화는 지원 안 하고 가상화 지원 없이 그냥 운영 체제 위에서 여기 운영 체제 위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그런 것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각 월드에서 모든 동작 모드를 다 거의 얘만 빼고 하이퍼바이저 모든 동작 모드를 다 지원한다. 그거가 의미하는 거는 운영 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이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모니터 모드에서는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모니터 모드는 여기 아까 그 NS 비트가 1이면 여기 NS 비트가 1이면 노멀 월드에 있는 거고 논 시큐어 월드 비트니까 요거 논 시큐어 비트가 0이면 시큐어 월드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의미죠. NS가 1이면 논 시큐어 노멀 월드에 있고 NS가 0이면 시큐어 월드에 있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 모니터 모드에서는 NS 비트가 0 또는 1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스위칭을 할 때 얘를 항상 거쳐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거쳐가야 되니까 만약에 노멀월드에서 왔다. 모니터 모드로. 그러면은 NS 비트가 1인 상태에서 일로 온 거예요. 모니터 모드지만 NS 비트는 1이에요. SCR에. 근데 시큐어 월드에서 왔다. 만약에 이쪽으로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SCR에 NS 비트는 0인 상태죠. 그러니까 모니터 모드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걸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먼저 모니터 모드에서는 이 NS 비트가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핑크로 칠을 해놨죠. 핑크로. 모니터 모드도 시큐어 상태에 있어요. 시큐어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제드보드를 처음 키면 어떤 컴퓨터든지 마찬가지인데 인텔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를 처음에 키면 가장 뭐든지 할 수 있는 슈퍼 파워의 상태로 들어가요. 리셋을 하면.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리셋이 걸려서 시스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려면 컴퓨터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건드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격이 없으면은 뭐 우리가 그런 시스템, 그런 뭐 컨피그레이션 할 수가 없죠. 리셋이 걸리면 제일 그 프리빌리지 높고 모든 걸 건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모니터 모드도 그런 상태예요. 모니터 모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실험을 했잖아요, 제드보드로.
실험을 했는데 우리는 이 상태에 있었어요. 핑크 상태 계속. 노멀월드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계속 시큐어 상태로만 있었어요. 우리 제드보드에서. 중요한 거 다시 모니터 모드는 시큐어 상태야. 왜냐하면 게이트키퍼기 때문에 얘가 모든 권한이 다 있어야 돼요. 열로 요 시큐어 월드도 뭔가 건드려야 되고 노멀 월드도 건드려야 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스위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NS 비트에 상관없이 항상 시큐어 상태다. 예, 모니터 모드는 시큐어 상태다. 요거 NS bit이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에 따라서 노멀 월드에서 일로 왔는지 아니면 시큐어 월드에서 일로 왔는지.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릴 텐데 이쪽으로 모니터 모드로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SMC라는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SMC 이게 뭐냐면 Secure Monitor Call 얘를 콜하는 거죠. Secure Monitor Call 얘를 이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얘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냥 암이 제공하는 인스트럭션.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저 코드를 집어넣으면 모니터 모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작 방식은 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인스트럭션 우리가 SVC라고 배웠었죠. 어, 슈퍼바이저 콜 이거는 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 인스트럭션하고 동작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하드웨어가 하는 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인터럽트가 걸리면 하드웨어가 하는 일이 있다. 근데 그거를 하드웨어가 하지 않으면 큰일이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하는 거잖아요. 그 하드웨어가 하는 일을 관점에서 보면 두 개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이를. 예.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예, 빨리 하죠. 그래서 이 모니터 모드는 이 엠빗을 보면 그렇죠? CPSR의 엠빗을 보면 그게 10110 10110이면 모니터 모드. 그다음에 레지스터 파일을 보면 모니터 모드에서 R13과 R14 스택 포인터와 링크 레지스터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했나 모르겠네. 네. 우리가 운영 체제가 돌아가려면 인터럽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컴퓨터에서 IO 장치 핸들링 할 때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마찬가지고 익셉션도 마찬가지고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얘를 참조해서 이 브랜치 어디로 브랜치해라 라고 우리가 코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인터럽트 노멀월드에서 OS가 돌아가기 때문에 리눅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리눅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가 사용할 벡터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벡터 테이블이 있으면 시작 주소를 벡터 베이스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 벡터죠. 각각의 벡터들 어디로 가라 그렇게 하는 거니까 벡터 베이스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 레지스터 그렇죠? V바가 있고 또 시큐어 월드에도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필요해요. 운영 체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완전히 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따로 요 벡터 테이블이 있는데 그거의 시작 주소 또 V바에 저장이 돼야 돼요. 벡터베이스 레지스터. 그래서 얘를 V바가 그래서 물리적으로 두 개가 따로 있어요. 물리적으로 따로 있는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뱅크드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뱅크드 레지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노멀 월드에 있을 때는 얘를 액세스하는 거고 V바, 시큐어 월드로 오면 물리적으로 다른 얘를 액세스하는 거예요. V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두 개가 따로 있다. 두 개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어느 월드에 있냐에 따라서 얘를 액세스할지 얘를 액세스할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레지스터 우리가 액세스할 때는 MCR, MRC, 코프로세서 인스트럭션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모니터 모드에도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필요해요. IVT. 그리고 얘의 시작 주소, 구조는 똑같고 벡터 테이블 시작 주소는 MV바. MV바라는 시스템 레지스터에 저장이 돼야 해요. V바 이런 게 3개, 벡터 테이블이 3개가 있다는 거.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 테이블, 이게 이제 암 스펙에서 제가 따온 건데 테이블, 벡터 테이블 모니터 모드에서, 그렇죠? 이 모니터 모드 여기서 사용하는 벡터, 그다음에 시큐어 월드에서 사용하는 벡터 테이블 요거, 그다음에 논 시큐어 모드 저기서 사용하는 벡터 테이블 요거. 이거 보면 제가 좀 컬러 코딩을 해놨는데 리셋 컴퓨터를 키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시큐어 월드에 있는 벡터 테이블의 첫 번째 벡터. 그다음 우리가 좀 익숙한 undefined instruction을 위한 벡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위한 벡터, 그다음에 이제 exception을 위한 벡터, 이제 인터럽트. 비슷하죠, 구조는 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secure monitor call 요거. secure monitor call. 아까 SMC instruction, SMC instruction을 실행을 하면 여기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모니터 모드. 여기서도 마찬가지. SMC를 실행하면 모니터 모드로 가는데 모니터 모드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벡터 테이블에 옵셋 8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거를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브랜치 명령어를 뭐 실행을 하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여기에 있는 예제 코드, 요거를 풀어서 아까 그거를 푸셔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3개의 파일이 있어요. 여기 secure world assembly 코드 요거, 그 다음에 normal world용 assembly 코드,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 모드 용 assembly 코드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시작 부분에 보면 항상 벡터 테이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secure world에서 사용하는 벡터 테이블, 그 다음에 normal world에서 사용하는 벡터 테이블, 모니터 모드에서 사용하는 벡터 테이블.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면 secure world 중요한 코드를 좀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V바 벡터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세팅했고, 이거는 지금 secure world 코드. 그러니까 요거 secure world 벡터 테이블의 시작 주소 요거를 세팅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코드가 mv바 요거.
모니터 모드에서 사용하는 벡터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이제 세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멀월드에서 가보면 여기도 이 벡터 테이블, 요거 이 벡터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셋업한 거죠. 여기 3개의 벡터 테이블 있다. 그리고 지나가죠. 이제 뭐 MV반은 어떻게 액세스해야 되는지, MRC, MCR 그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액세스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트러스트 존에 대한 이제 좀 큰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구체적인 게 뭐냐면 2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뭐 하드웨어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워야겠네. 좁아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점.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암 기반 시스템을 설계할 때 트러스트 존 기술이 그 소프트웨어 기술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드웨어까지 다 포함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암이 우리가 IP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런 IP를 삼성에 라이선스를 주고, 혹은 뭐 SK 하이닉스에 라이선스를 주면 이제 삼성에서는 자기의 입맛대로 하드웨어 설계를 이제 뭐 입맛대로 뭔가 붙여갖고, 암 CPU는 있고 거기다 뭔가 IO 장치, 뭐 비디오 코덱,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 AI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엔진, 그런 것들을 붙여갖고 하나의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거든요. 그때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이 트러스트 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CPU는 암이 제공하는 IP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으로 하나지만 2개의 월드를 서포트하고, 논시큐어와 이제 시큐어 월드. 제가 컬러 코딩을 해놨는데 빨간색은 주황색, 오렌지는 시큐어, 그린은 노멀 월드 컬러 코딩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 메모리와 IO 장치가 있으면 이제 그 컴퓨터,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이런 설계를 할 때 어떤 IO 장치는 이런 IO 장치는 노멀 월드에 속한 IO 장치,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런 IO 장치는 시큐어 월드에 속한 IO 장치, 그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큐어 월드에서는 요 주황색 IO 장치를 접근할 수 있고, 노멀 월드에서는 이제 그린색 IO 장치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노멀 월드에서 만약에 이 주황색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접근 못하게 돼 있어요. 접근하면 익셉션이 걸려. 그렇죠? 이게 노멀 월드에서, 아니 이거는 시큐어 월드에서만 접근하는 IO 장치인데 지금 맘대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익셉션이 걸려갖고 접근을 못하게 돼 있고, 근데 시큐어 월드에서는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린 색깔도 접근할 수 있고 오렌지도 접근할 수 있고. 시큐어 월드는 뭐 풀파워니까, 내가 어드민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큐어 월드에서는 둘 다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멀 월드에서는 노멀 월드에 속한 IO 장치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
이게 어떤 IO 장치는 노멀 월드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도 마찬가지. 메모리도 요 그린으로 된 부분은 노멀 월드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주황색은 시큐어 월드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그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암에서는 이런 시그널이 나와요. 이게 암 CPU에서 이제 AXPROT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프로텍션. 이게 첫 번째 빛인가요? 첫 번째 빛. 요게 0이면 CPU가 지금 시큐어 월드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보죠. CPU하고 IO 장치나 메모리를 연결을 하려면 어떤 시그널들이 필요하냐면, 어드레스가 당연히 필요하죠. 어드레스, 주소. 이게 뭐 32빗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어드레스가 나와야 메모리의 어느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 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실려서 CPU로 가기도 하고, CPU가 데이터를 이렇게 라이트 하기도 하고. 이 두 개만 갖고 되냐? 그게 아니고 컨트롤 신호가 필요해요. 컨트롤 신호. 왜 필요하냐면 어떤 동작을 하는지, 리드 동작을 하는 건지, CPU가 라이트 동작을 하는 건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죠. 예를 들어서 CPU에서 LDR 이런 인스트럭션을 실행했다. R1에서 읽는. 그러면 얘는 리드 동작이잖아요. 메모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는 동작. 메모리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위치에서, R1 위치에서 난 데이터를 읽으려고 그래 라는 그런 걸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 신호가 필요하거든요. 하드웨어를 만들 때는. CPU가 이렇게 이런 시그널들을 제공을 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아주 기본적인 컨트롤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런 IO 장치, 메모리에게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기 AXPROT,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PROT 두 번째 비트는 데이터 액세스인지 아니면 인스트럭션 패치인지, 명령어를 갖고 오는 건지 메모리에서, 아니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지. 그 다음에 PROT 제로는 CPU가 현재 PL0, 프리빌리지 레벨 제로에 있는지 PL1에 있는지, 어떤 프리빌리지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메모리나 IO 장치에. 그 다음에 트러스트 존을 위해서 중요한 시그널이 요건데, 1번. 지금 현재 CPU가 시큐어 월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논 시큐어 월드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지, 그걸 알려주는 신호가 얘예요. AXPROT.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IO 장치와 메모리가 어느 월드에 속하고 싶은 건지, 어느 월드에 속해 있는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볼까요, 한번? 예. 이걸 하나 보죠.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설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컴퓨터를 한번 설계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CPU가 있어. 우리가 IP를 라이센스 받았어. 그 다음에 그런 컨피규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뭐 어떤 컨피규레이션? 이쪽 이 4GB 메모리 공간에서 디코딩, 우리 그 메모리 맵 설명할 때 좀 그 기억이 나시면 좋겠는데, 그때 설명했던 거. CPU가 32빗 어드레스를 내보내면
얘가 4GB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공간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기가바이트 공간, 스페이스, 이 공간 안에 이제 실제 메모리와 IO 장치를 채워 넣는 거죠. 근데 지금 저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맨 아래쪽에는 맨 아래쪽 1GB, 그다음 두 번째 1GB. 얘는 시큐어 월드에서만 접근하게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두 번째 1GB 메모리는 노멀 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목적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멀 월드에서는 얘만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시큐어 월드에서는 CPU가 시큐어 월드에 있다. 그러면 둘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시큐어 월드에 있다 그러면 시큐어 월드 메모리 당연히 그렇고 노멀 월드의 메모리도 접근할 수 있어요. 시큐어 월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 돼. 하지만 노멀 월드에서는 얘만 접근할 수 있어. 노멀 월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냐면 일단은 디코더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게요. 디코더. 여기서 세 개의 비트 A2, A1, A0. 인풋이 3개면 출력이 7개가 8개가 나가죠. 0, 1, 2, 3, 4, 5, 6, 7. 그러니까 인풋이 전부 0, 0, 0이면 하나만 출력 하나만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1이 되고 얘만 1이 되고 0, 0, 1이면 0, 0, 1이면 얘만 1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요 이제 메모리의 칩 실렉트라는 게 들어가는데 처음에 1GB니까 요 4개의 1GB는 어드레스에 2비트만 갖고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얘가 11, 10, 01, 00. 그러니까 어드레스에 31과 30만 갖고 구별이 돼. 그렇죠? CPU에서 어드레스가 나오는데 어드레스 31땡 제로 32비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맨 위에 상위 2비트만 보면 어떤 1GB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0, 0이면 얘를 접근하는 거, 0, 1이면 얘를 접근하는 거. 그렇죠?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와이어를 했냐면 지금 여기 이거를 A31, 얘를 A30에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드레스가 0, 0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0, 0이 나오면 그냥 하죠. 여기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AX, PROT 두 번째 얘를 이제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래서 시큐어 월드에 있으면 CPU가 AX, PROT가 0이 되니까 0. 얘를 접근할 때는 0, 0이 나오고 그래서 0, 0, 0이면 요놈이 어설트 될 테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놈을 액세스할 때는 어드레스가 0, 1이니까 0, 1 그리고 AXPLOT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PU가 시큐어 월드에 있을 때도 접근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노멀 월드에 있을 때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0과 1에 상관없이 이게 항상 선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00, 1일 때는 00 요거 인풋이 00, 1일 때는 얘가 어설트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 이럴 때는 5 얘가 어설트 되니까 두 경우에 전부 두 경우에 두 경우에 요놈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OR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 Y1과 Y5가 1이 되는 게 생각해 보면 1, 0, 1이면 Y5가 1이 되고 그다음에 0, 0, 1이면 Y1이 1이 되고 디코더와 이제 OR 게이트를 이용해서 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메모리는 CK 월드에 있을 때나 혹은 노멀 월드에 있을 때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예.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 그 트러스트 존을 고려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됐고 그러면 여기 지금 CPU와 이 메모리 쪽 그렇게 말씀드렸고 IO 장치도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TLB와 캐시도 그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TLB와 캐시는 그 TLB는 캐시는 뭔가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잠시 저장해 놓는 그런 내부 이 메모리잖아요. 캐시가. 그래서 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올 때 이게 시큐어 월드에 있는 메모리 블락인지 요거 지금 오렌지 아니면 요 그린 노멀 월드에 있는 메모리 블락인지를 구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내부에 캐시 내부에 이제 NS 비트가 있어갖고 우리 캐시 얘기를 안 했죠 아마.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캐시 얘기를 안 했죠 아마. 예, 그다음에 아까 지금 제가 그 계략적으로 트러스트 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얘를 다시 보시면 이게 월드 스위칭을 할 때 거의 모든 하드웨어 자원, CPU 내부에 있는 거의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를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아키텍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CPU를 따로 만들 수는 없고 너무 비싸지니까 하나의 CPU가 있고 거기에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거의 다 공유를 하겠다. 어떤 월드 스위칭을 해도 그리고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것만 따로 하드웨어를 만들겠다. 트러스트 존을 위해서. 지금 요 레지스터 파일을 예를 들면 이 레지스터 파일은 노멀 월드에 있건 시큐어 월드에 있건 같은 레지스터 파일을 사용을 해요. 공유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이제 필요한 하드웨어가 뭐냐? 그것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 레지스터들이에요. 여기에 벡터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다른 벡터 테이블을 지원하기 위해서 V바 레지스터가 있고 이런 이 V바는 뱅크드 레지스터라고 했잖아요. V바 레지스터는 따로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트러스트 존을 위해서. 이런 그런 시스템 레지스터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뱅크드 레지스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TTBR, TTBCR 뭐 이런 것들인데 백업 슬라이드에 보시면
여기 시스템 레지스터. 어떤 시스템 레지스터들이 따로 구현됐는지, 뱅크드 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투자를 해서, 하드웨어 투자를 해서 이런 TEE 그런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암에서. 그러니까 좀 싸게 하려고 한 거죠. 거의 모든 하드웨어는 공유를 하고, 최소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하드웨어만, 레지스터들만 제공을 해서 트러스트 존을 구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예.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고, 이렇게 좀 큰 그림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 좀 디테일한 거는 기계적으로 그냥 쭉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뭐가 지원이 되는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면 되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월드 사이에 스위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지워버렸는데,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실제로는. 월드 스위칭을 할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모니터 모드를 항상 거쳐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모니터 모드로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SMC, 시큐어 모니터 콜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인터럽트, FIQ, IRQ, 그다음에 어보트를 통해서 모니터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NS 비트를 무식하게 시큐어 월드에서 바로 그냥 바꿔서 노멀 월드로 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무식한 방법이야. 할 수는 있어. 정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하지만 그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모니터 모드는 아까 얘기했던 NS 비트 상관없이 항상 시큐어 상태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인데, 그럼 모니터 모드에서는 뭘 해야 될까? 월드 스위칭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일로 하려고 하고, 또는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월드 스위칭을 할 때 뭐를 해야 될까? 이 모니터 모드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어, 운영체제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수업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야 되죠. 그렇죠? 컨텍스트, 노멀월드에서 어떤 게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야. 운영체제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중에 얘를 콜한 거죠. 여기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싶어. 그러면 현재 여기서 돌아가는 CPU 컨텍스트를 스택에 푸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돌릴 컨텍스트, 프로그램의 컨텍스트를 스택에서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익셉션 리턴을 하는 거죠. 컨텍스트 스위칭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CPU 스케줄링 할 때 태스크가 여러 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1ms마다 한 번씩 스케줄링 한다. 헬로 월드 태스크로 하죠. 태스크 1, 태스크 2, 태스크 3 이렇게 스위칭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1ms, 이때는 태스크 1을 실행하고, 다음에 태스크 2, 태스크 3, 또 태스크 1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또 태스크 1 돌려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T1의 컨텍스트를 스택에 푸시하고, 컨텍스트 스위칭, 그 다음에 T2의 컨텍스트를 스택에서 갖고 와서 이제 얘를 계속 리즘 시키면 되는 거죠. 컨텍스트 스위칭 똑같아요. 월드 스위칭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현재 뭐 실행 중에 있는데 CPU한테 이제 여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실행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컨텍스트를 푸시, 스탑했으니까
컨텍스트를 다시 팝해서 실행 리즘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니터 모드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컨텍스트 스위칭이에요. 컨텍스트 스위칭.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거의 모든 CPU 리소스는 다 쉐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 여기 이 현재 예를 들어서 노멀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레지스터를 전부 스택에 푸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레지스터를 시큐어 월드에서도 사용할 거거든요. 얘는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 컨텍스트를 푸시해 주고 시큐어 월드용 컨텍스트를 다시 로딩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컨텍스트 스위칭. 그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일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이제 월드 스위칭을 해야 돼요. 여기서 모니터 모드에서 할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컨텍스트 스위칭, 그다음에 월드 스위칭. 여기서 왔다라고 하면 노멀 월드에서 시큐어 월드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NS빗은 1 상태로 왔어. 그리고 NS빗을 0 상태로 만들어서 여기로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월드 스위칭이라고 표현한 거죠. NS를 톡을 시키는 거. 예. 하고 그럼 SMC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간단하니까. 요거는 SCR,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NS비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NS비트. 그 리스트 시그니피컨 빗 SCR에 그게 이제 어떤 월드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트이기 때문에. 예. 요 코드를 한번 보시면 아까 그 제가 예제 코드하고 뭐 거의 그 코드인데요. 지금 왼쪽에는 시큐어 월드 코드, 맨 오른쪽에는 노멀 월드 코드, 어떤 코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간에는 모니터 모드 코드. 그래서 제드보드를 키면 시큐어 월드로 들어오고 뭔가를 쭉 해요. 그 다음에 SMC 인스트럭션 실행하면 이제 모니터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모니터 모드에 이제 옵셋 08 얘를 이제 실행하는 거죠. SMC 핸들러. 여기서도 마찬가지. 노멀 월드에 있는데 SMC 인스트럭션을 실행했다 하면 이제 얘를 실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요 1이라고 표현한 과정에서 하드웨어가 이런 동작을 해요. 이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인터럽트 옛날에 우리 했던 거 한번 이걸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한번 놓고, 인터럽트가 걸리면 이런 동작을 하드웨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터럽트가 걸리면 하드웨어가 이런 동작을 하는데 이거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SPSR 링크 레지스터 똑같고 모드가 바뀌고 CPSR의 플래그도 매스킹 되고 그다음에 P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뀌고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보면 여기서 SMC 인스트럭션을 실행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하는 게 SPSR 현재 프로그램의 상태, 노멀월드 현재 프로그램의 상태를 대피시키고 어디다가 모니터 모드에 우리 그 SPSR 레지스터가 있잖아요. 따로.
모니터 모드에 요 SPSR 레지스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세이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CPSR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CPSR의 모드 비트를 M 비트를 모니터 모드로 바꿔야 돼요. 그것도 이제 하드웨어가 해주는 거죠. 모니터 모드, 이 모니터 모드. 그러니까 CPSR을 바꾸려고 하니 바꾸기 전에 백업을 당연히 백업을 시켜놔야죠. 그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 CPSR의 interrupt bit, fast interrupt bit, exception 얘를 전부 1로 세팅해줘요. masking. 여기 모니터 모드에서는 현재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모니터 모드에서 코드 처리할 때 인터럽트 안 받겠다, fast interrupt도 안 받겠다, exception도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링크 레지스터, 돌아올 곳의 주소. 그렇죠? 이게 R14잖아요. 이 SMC, 노멀월드에 어떤 코드가 있고 SMC 그 다음에 뭐 에디션이 있었다, 쭉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돌아올 곳의 주소잖아요. SMC 인스트럭션 콜을 해서 CQ월드에서 뭔가 쭉 한 다음에 리턴하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이걸 우리가 1로 표현하면 요 주소, 요 위치, 에디션 인스트럭션의 위치, 그거를 하드웨어가 저장을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니터 모드에 이제 R14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아까 여기 MV 바 플러스 8, 모니터 모드에 있는 벡터 테이블의 시작 주소 더하기 8로 바꾸면 얘를 이제 실행하는 거지. 브랜치 요거 SMC 핸들러. 얘를 이제 하드웨어가 해주는 거예요. 인터럽트 처리 방식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약간의 마이너한 디테일이 다를 뿐이고.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제 SMC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하드웨어가 실행하는 거고, 그래서 모니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일단 모니터 모드로 들어가면 뭘 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모니터 모드로 들어가면 월드 스위칭과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칭을 이제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현재 컨텍스트를 푸시, 우리 실행할 컨텍스트를 다시 CPU로 로딩 해놓고 실행. 그렇죠?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과 월드 스위칭을 하는 예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거를 혼자만 얘기하니까 막 힘든데, 지금 어떤 상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컬러 코딩을 해놓긴 했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해요. 모니터 모드 SMC 핸들러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커멘트를 먼저 보시면 1번 2번 코드가 월드 스위칭을 하는 코드예요. 월드 스위칭. 그러니까 아까 NS 빗, SCR의 NS 비트를 토글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MRC, MCR이 있잖아. MRC, MCR. 그래서 뭐 익스클루시브 오어 인스트럭션으로 토글 시켜서 SCR을 업데이트하면 이제 월드가 이제 바뀌는 거고, 이게 월드 스위칭이고, 그다음에 3번 요거 3번과 4번이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예제 코드예요. 3번과 4번이. 그래서 어떤 걸 가정을 했냐면, 지금 이걸 보면 여기 EQ, N이 같으면 실행하고 다르면 실행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거예요. 요 인스트럭션 혹은 요 인스트럭션. 얘도 마찬가지. EQ, NE.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를 가정을 했냐면 이런 걸 가정했어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의 어떤 부분은 그 스택인데, 얘는 이제 시큐어 월드용으로 사용하는 스택이에요. 시큐어 월드에서 사용하는 스택이고, 그 다음에 다시 메모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메모리. 여기 어느 부분은 얘도 이제 스택으로 사용하는데, 얘는 노멀 월드. 노멀 월드에서 이제 사용하는 스택이에요. 지금 우리 그 노멀 월드에서 SMC 콜을 해서 모니터 모드로 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가 노멀 월드에 여기 요 스택에다가 지금 푸시를 하고 싶은 거죠. 컨텍스트를 푸시하고, 그럼 0번지가 이쪽으로 하면 우리가 이거 풀 디센딩이 기본 스택이기 때문에 스택은 아래로 자라죠. 스택이 처음에 탑이 여기였다가 푸시를 하면 스택은 아래로 이렇게 자라는 거. 그래서 지금 스택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 스택 포인터 노멀월드 스택. 그러면 노멀월드에서 지금 왔어요. 모니터 모드로. 그럼 모니터 모드에서는 컨텍스트를 푸시해야 되니까 아마도 푸시를 한 다음에 스택 포인터가 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큐어 월드에 있는 이 컨텍스트를 CPU를 로딩해서, 그죠? 여기도 스택 포인터가 여기였었는데, 로딩해서 레지스터를 채우고, 그러면 스택 포인터가 이렇게 가리키겠네요. 그 후에는. 얘는 이제 푸시하는 거고, 얘는 푸시, 얘는 팝 하는 거겠지. 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멀월드 스택에는 푸시를 하고, 시큐어월드 스택에서 이제 팝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 메모리에 여기에 스택 포인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스택 포인터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논시큐어 ns 스택 포인터, 여기에 이제 스택 포인터가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논시큐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게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포인트하고 있고, 메모리에 이제 스택 포인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코드를 다시 가서 지금 테스트라는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지금 이게 MRC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SCR 레지스터를 읽어왔죠. 어려운 코드가 아닌데 이거 지금 이거 SCR 레지스터를 읽어왔어요. 그래서 NS 비트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월드에서 왔어?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어느 월드에서 왔어? 판단하려고 SCR을 읽고, 왜냐면 NS 비트를 체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인스트럭션으로 그 NS 비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TST 인스트럭션은 뭐 하는 거냐면, AND 연산을 하고, AND 게이트. R0와 1을 AND 연산을 하고, 이 플래그를 업데이트해요. NGCV. 그럼 이제 이 플래그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제로 플래그만 이용해서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노멀월드에서 왔다라고 하면 노멀월드 tst r0 1 하면 AND 연산을 한다고 했죠. AND 32빗 이거 32빗 AND 결과를 갖고 ng12를 업데이트 하니까 이게 이제 전부 32빗 제로 플래그만 집중을 해보면 이게 값이 0이면 제로 플래그가 1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로 플래그가 1로 세팅이 되는 건 이게 요게 결과가 0이면 제로면 근데 이제 노멀월드에서 왔다라고 하면 노멀월드 NS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요거 여기에 들어가 있죠. SCR이 여기 들어가 있죠. 1이었다라고 하면 엔드 시켜봤자 결과는 1이 나오니까 제로 플래그는 0이 되겠네. 0이 아니니까 여기가 0이 아니니까. 그렇죠? 제로 플래그가 0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실행이 될까 판단할 수 있죠. NE, not equal. 그렇죠? not equal만 실행이 되겠네. 얘만 실행이 되고 얘만 실행이 되고. 그래서 R0에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보면 R0는 요 위치 요 위치를 요 위치 요 위치가 R0에 들어가고 요 위치 요 위치 그렇죠? 요 레이블 요 레이블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여기에 위치 요 위치 말 되게 어렵네요. 하여튼 요 데이터의 위치 요게 레이블이 그거잖아요. 요 위치 요 놈의 위치가 R0에 들어가고 R0에서 읽으면 그러면 요 스택 포인터를 갖고 이제 우리가 요거 읽으면 R2에는 스택 포인터가 LDR R2 스택 포인터가 들어가죠. 여기에 있는 요게 여기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R2에 스택 포인터가 들어가고 노멀 월드에 스택 포인터 논시큐어 월드에 스택 포인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똑같이 R1에는 요 메모리 요 데이터의 위치가 요거죠. 요 레이블이 심볼이 의미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R1에 있고 R1에서 읽으면 이제 요 데이터가 이제 R 얼마인가요? R3. R3에 요게 들어가게 되고 똑같이. 이거는 시큐어 월드용 스택 포인터. 시큐어 월드용 스택 포인터가 R3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스택 포인터를 갖고 왔으니 R2와 R3의 각 월드에서 사용하는 스택 포인터를 갖고 왔으니 이제 푸시와 팝만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푸시, 컨텍스트를 먼저 스토어, 푸시 스택에다가 4번 R2, 요 R2죠. 노멀 월드에서 노멀 월드용 스택 포인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스택에 푸시하고 그렇죠? R4와 R12까지 그 다음에 SPSR과 SPSR을 R4로 갖고 와서 R4와 LR을 푸시해. 그러니까 CPU 레지스터들을 푸시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그다음에 R2 그거를 다시 여기다 저장하고 R0 위치에다가 새로 업데이트된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에 뭐 R12부터 R4까지 그다음에 SPSR과 LR 요 위치 이렇게 된 거겠죠. 업데이트된 요 정보를 여기다가 다시 세이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얘는 반대 동작 팝 여기에 있는 컨텍스트 그거를 이제 CPU로 로딩을 하는 거죠. 로딩. 여기에 아까 같이 똑같이 R12부터 R4 그다음에 SPSR과 뭐 LR 이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CPU로 로딩. 그 다음에 이제 exception return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SPSR을 채워놓고 그다음에 링크 레지스터도 채우잖아. 지금 조금 시간이 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move s라는 인스트럭션이 뭔가요? move s, PCLR 두 가지 동작을 하잖아. 맨 마지막에 있는 인스트럭션. 첫 번째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업데이트해. 뭘로? LR로. 그렇죠? 그 다음에 S가 있으면 두 번째 S가 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가 데스티네이션이면 아주 특별한 동작을 한다고 그랬죠. CPSR, SPSR에 있는 놈을 이제 CPSR로 로딩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exception에서부터 리턴을 할 때 혹은 interrupt로부터 interrupt를 처리한 후 리턴할 때 사용하는 명령. 그렇죠? interrupt 처리 후 혹은 exception 처리 후 사용하는 명령어가 얘죠. 예, move s.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걸 실행하기 전에 LR과 SPSR 요 두 개를 여기다가 여기 LR, 그렇죠? LR 여기 있고 여기서 팝했잖아. 채워놓고 그 다음에 SPSR도 여기서 읽어온 걸로 여기서 읽어온 놈으로 여기 R0에 읽어왔잖아요. LDM으로 R0 걔를 SPSR로 채워놨어. 그러니까 LR과 SPSR을 채우고 그 다음에 exception 리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월드, 노멀 월드에서 다른 월드로 가는 거죠. 왜냐면 여기 시큐어 월드의 컨텍스트, SPSR과 LR을 로딩하고 리턴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큐어 월드, 다른 월드로 가게 되는 거죠. 뭐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코드가 이제 완벽한 컨텍스트 스위칭 하는 코드는 아니에요. 이 코드가. 지금 여기 보면 R4에서 R12, 그 다음에 SPSR과 LR.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푸시팝을 했거든요. 근데 레지스터를 보시면 다시 암이 제공한 레지스터를 보면 얘네들이잖아요. 그거. 얘네들 전부. 근데 월드 스위칭을 하면 월드를 바꿔버리면 다른 월드에서 예를 들어 노멀 월드에서 있다가 시큐어 월드로 갔다. 노멀 월드에서는 얘네들을 전부 사용하고 있잖아 지금. OS가 돌아가고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니까. 다른 월드로 가면 다른 월드에서도 얘를 다 사용할 거예요. 다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레지스터를 전부 다 푸시 그리고 팝을 해줘야 돼. 그죠? 이건 공유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미리 대피를 시켜야지. 백업을 시켜야죠 메모리에다가.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코드가 그 모든 레지스터를 푸시 팝하는 코드가 아니라는 거 하나 여기서 몇 개만 했잖아요. R4, 5, 6, 7, 8, 9, 10, 11, 12 9개랑 그죠? SPSR, LR만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로 컨텍스트 스위칭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코드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예, 그래서 다시 우리 월드 스위칭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SMC 인스트럭션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인터럽트나 익셉션. 예, 인터럽트나 익셉션 한번 볼까요, 한번? 인터럽트와 익셉션은 보기 전에 요 SCR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공부하기로는 인터럽트가 걸리면 어떻게 동작했나요? 볼까요, 한번? 인터럽트가 걸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노멀월드에 있다고 보죠. 노멀월드에 운영체제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 그 상태에서 인터럽트가 걸려. 그러면은 뭐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IRQ 모드로 가잖아요. 현재 월드에 있는 IRQ. 근데 지금 원하는 거는 요 현재 월드에 있는 IRQ로 가는 게 아니라 모니터 모드에 있는 모니터 모드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게 할 수 있지? 모니터 모드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레지스터를 먼저 세팅을 하셔야 돼요. SCR에 요 레지스터, SCR에 FIQ, IRQ, EA가 있어요. 여기. 맨 아래 4비트가 중요해요. 3210. EA, FIQ, IRQ, NS. 그래서 예를 들어서 IRQ bit을 1로 세팅하면 IRQ를 1로 세팅하면 인터럽트가 걸리면 모니터 모드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게 하겠다는 거야. 그다음에 FIQ bit을 요거 1로 세팅하면 패스트 인터럽트가 걸리면 모니터 모드로 가게 하겠다. 요것도 마찬가지. EA를 1로 세팅하면 어버트가 발생했을 때 모니터 모드로 가게 하겠다. 다시 볼까요? 여기서 아까 그 IRQ가 0이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 동작해요. 자기 현재 월드에 있는 벡터 테이블 거기에 그냥 그 벡터로 가요. 하지만 이렇게 FIQ를 1로 세팅했다. 근데 fast interrupt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다른 요 모니터 모드의 벡터 테이블로 가요. CQ월드에서도 마찬가지. CQ월드에서 FIQ가 0으로 세팅돼 있으면 자기 자신 벡터 테이블로 가요. 여기 또 하나 얘인데 요거 IRQ 밑에 따라서 IRQ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현재 월드에 자기 자신의 월드에 있는 테이블을 참조할지 아니면 모니터 모드로 갈지 그렇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IRQ가 1로 세팅이 돼 있으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모니터 모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SCR에 그 비트를 세팅해 주면 돼. 그럼 모니터 모드로 가게 돼 있어. 패스트 인터럽트 IRQ가 발생했을 때.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예제 코드를 보내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조금 좀 지저분해요. 월드가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있고 시큐어월드, 노멀월드 코드가 있고 모니터 모드 코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벡터 테이블 3개, 여기 3개가 이렇게 있고요. 벡터 테이블 3개 있고 그럼 제드보드 스타트를 하면 이제 여기 시큐어월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뭐 스택 포인터 셋업도 하고 인터럽트 컨트롤러 셋업도 하고 그런 거를 한 다음에 SMC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아까 배웠던 시큐어 모니터 콜. 그러면 모니터 모드에 있는 얘를 실행을 해요. 08번, 옵셋 08. 그러면 여기로 가고 브랜치 오니까 여기서 이제 월드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월드 스위칭 어떻게 해? SCR에 NSBit만 토글 시키면 되죠. 뭐. NS비트 토글. 그렇죠? 그래서 리드 SCR 그 다음에 5어 연산으로 NS비트 세팅 그 다음에 SCR 업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익셉션 리턴을 하는데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처음에 부팅 코드예요. 처음에 부팅 코드이기 때문에 시큐어월드에서 처음에 시큐어월드로 진입을 하고 처음에 컴퓨터 키면 그다음에 SMC로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모니터 모드에서는 월드 스위칭을 해서 여기로 가려고 그래. 노멀월드로. 근데 노멀월드에 있는 이 함수는 처음으로 얘가 부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을 시키냐면 얘를 이렇게 하죠. 링크 레지스터
에다가 채우고 위치를, 그다음에 SPSR에다가 이렇게 동작 모드를 채우고 LR과 SPSR을 채우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요거 exception return을 통해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7번? 요거네요. 요거. 3번. exception return을 통해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야. 요 move s를 하면 여기 SPSR과 LR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노멀을 대해서 뭐를 하냐면, 이게 지금 그 프라이빗 타이머를 동작을 시켜요. 여기서 프라이빗 타이머 동작을 시키면 인터럽트가 발생할 거고, 주기적으로.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예로 가게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아까 그 SCR, IR 큐빗을 1로 세팅을 해서. 일단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근데 요거를 한번 볼까요?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보드를 뭐 굳이 뭐 여기 LED가 좀 디스플레이 되는데 그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운로드를 하고, 트러스트 존 디버그. 예. 처음에 코드는 일단 진행할게요. 이거는 그 일단 큰 그림부터 데모를 보여드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레지스터들을 좀 봐야 되죠. 지금 그 SCR 레지스터 한번 보면 여기에 아마도 이거였나? SCR이 SCR이 어떤가요? C 1번인가 보네. 예, 여기 있죠. SCR. Secure Control Register. 여기에 보면 전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LSB가 0이기 때문에 현재 Secure World에 있는 거죠. Secure World.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서는 좀 시스템 레지스터 설정에 대한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택 포인터 셋업은 뭐 우리가 항상 해오던 거죠. 동작 모드 바꾸고 CPS로 스택 포인터 셋업, 그 다음에 V바 셋업, MV바 셋업,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SCR, 여기 중요한 레지스터죠. SCR. 여기서 요것 때문에 인터럽트가 걸리면 모니터 모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0, 1, 0으로 오어링을 했어요. 0, 1, 0이 뭐야? 여기 끝에서 0, 1, 0을 보면 요거 요거 1. IRQ 빛을 1로 세팅하려고 하는 거예요. IRQ 요거. 그러면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요거 5월 연산으로 요거 0, 1, 0. IRQ 빛을 1로 세팅해서 인터럽트가 걸리면 모니터 모드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세팅했고, 그다음에 GIC, 우리가 인터럽트 컨트롤러 굉장히 오래 많이 얘기했었죠. 그거 셋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MC.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냥 F8로. 네, 여기까지 실행이 됐고, 지금 뭐 SCR이 바뀌어 있죠. 아까 IR 큐빗을 2니까 1, 0이잖아요. 바이너리로. 그러니까 IR 큐빗을 1로 세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MC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F5. 이제 지금 이제 시큐어 몰드에 있는데, 시큐어
월드 모니터 모드로 가겠죠. 제가 5를 누를게요. 여기로 가죠. 모니터 모드 핸들러 5. 여기서는 뭐 LED 그냥 한번 켜보고 이렇게 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 월드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LR과 SPSR을 채우고 그 다음에 exception return으로 exception return move s. 근데 그 전에 또 월드 스위칭을 하죠. 월드 스위칭 NS 비트를 톡을 시켜서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NS 비트가 여기 보죠. SCR이 3으로 바뀌었잖아. 바이너리로 11. 그렇죠? 그러니까 IRQ가 1이고 NS가 1이고 노멀 월드에 있는 거죠. 익셉션 리턴을 하면 F5를 누르면 이제 노멀 월드로 갈 거예요. 노멀 월드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VBA 세팅 우리가 사용할 벡터 테이블 또 세팅.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프라이빗 타이머 공부했었잖아요. 그대로 프라이빗 타이머 세팅해서 주기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여기서 보면 이제 카운트다운 하고 있죠. 카운트다운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forever. 근데 지금 카운트가 한 100만 정도 되니까 카운트 100만 정도 될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인터벌을 제가 이렇게 0이 몇 개인가요? 100만 정도로 세팅했어요. 그래서 F8을 누를게요.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할 거고 언젠가. 그러면 모니터 모드에 제가 예상하는 건 여기서 스탑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 모드의 벡터 테이블. 여기 한번 해볼게요. F8. F8을 눌렀더니 여기서 쓰네요. 브레이크 포인트. 모니터 모드의 요 벡터. 그러니까 요거죠 지금. 4번을 돌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걸리니까 요거 모니터 모드 여기로 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실행. 여기서는 뭐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는 누가 에크 레지스터를 읽어서 누가 온 거야 확인하고 LED 톡을 시키고 그다음 IO 장치 프라이빗 타이머 그 상태 레지스터 클리어 해주고 엔드 오브 인터럽트 우리가 했던 거 그죠? 그냥 그대로 해요. 이렇게 쭉 해주고 여기서 리턴하면 리턴이죠 이제. 그러면 다시 모니터 모드에서 유저 모드로 가겠지. 어디? 다시 여기 아까 유저 모드의 forever loop. forever loop. 유저 모드. 노멀 모드. 노멀 월드. 그래서 다시 F8을 누르면 또 인터럽트가 발생하겠죠. 타이머에서. 그럼 또 여기서 스탑. 모니터 모드. LED 톡을 제가 F8을 누를 때마다 인터럽트가 걸려서 실행을 하고 LED가 톡을 되는 거지. 이렇게. 네.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여기서 4번에서 계속 돌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걸려. 그럼 얘를 실행해. 여기로 와. CS 모니터 IRQ는 여기 있어요. 요 처리 루틴을 실행하고 다시 리턴하면 여기로 들어오고 계속 여기서 forever loop를 실행하고 있어. 또 인터럽트 걸리면 여기로 들어가고 요거니까 그럼 이것도 계속 여기서 리턴하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제 코드가. 예, 그게 이제 하나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뭐 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에 그 징크 디바이스에서는 요 디바이스는 트러스트 존에 관련된 레지스터를 건드릴 때 좀 주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그냥 뭐 실수로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락 레지스터를 제공해요. 일단 락과 언락 레지스터를 제공해. 그러니까 트러스트 존 관련된 요런 레지스터, 그거를 건드리려면, 변경을 하려면 먼저 언락을 해라. 언락. 그러면 이제 얘를 건드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는 반드시 락을 해라. 그게 어디 있냐면 다 스펙에 있어요. 제가 뭐 어디서 한 건 아니고 보면, 그러니까 스펙을 사실 좀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스템 레벨 컨트롤 레지스터 락 보면, 그렇게 설명도 있고, 레지스터로 바로 가보면 예, 요 락과 언락이 있죠. 락과 언락 두 개. 프로텍션을 하기 위한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로 건드릴까 봐. 이런 프로텍션이 있으면 실수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락을 보면 먼저 락을 하려면 이런 매직 키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767B를 이 데이터를 여기다 써라. 어디다가? 이 레지스터에. 그러면 락이 되는 거예요. 락이 된다는 말은 그 트러스트 관련 레지스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언락을 보면, 그럼 건드리려면 트러스트 관련 레지스터 건드리려면 요 매직 키 DF0D를 여기다 써야 돼. 그러면 비로소 이제 그 레지스터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뭐 실수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레지스터잖아요. 트러스트 존이라고 하면. 그걸 맘대로 그냥 막 해커들이 건드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좀 프로텍션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기도 해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게 있나요? 네, 시험 범위는 지금 우리 그 중간고사 이후에 배운 것들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터럽트와 인터럽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갖고 인터럽트와 트러스트 존을 밖에 한 게 없어요. 중간고사 이후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렇죠? SVC, 프라이빗 타이머, 하드웨어 인터럽트, 그 다음에 SGI, 소프트웨어 제너레이트 인터럽트, 뭐 이런 것들, 익셉션, 요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와 트러스트 존을 공부하시면 돼요. 예, 인터럽트와 트러스트 존. 인터럽트에서 세 문제가 나갈 거고 트러스트 존은 한 문제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그 문제를 풀려면 근데 요거를 또 알아야 되니까 이 전반기에 했던 내용을 모르면 또 뭐 코딩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전 범위이긴 하되 인터럽트 세 문제, 트러스트 존 한 문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코드 예, 코드는 어느 정도 근데 쓰셔야 돼요. 아예 코드를 안 쓰시면 안 되고 예,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코드 수도 코드라도 쓰셔야 돼요. 수도 코드. 예, 완벽한 코드는 아니더라도 예, 예. 예,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수고하셨고요. 예, 수고하셨고 그러면 시험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